请听韩语节目。 안녕하십니까. 중화민국 국제방송 타이완의 소리 RTI 한국어 방송입니다. 월요일 방송은 간추린 뉴스, 포르모사 문화권, 타이완 한반도 양안관계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간추린 뉴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라이칭더 총통은 오늘 17일 중화미국 외교부 등이 공동 개최한 제8회 위산 포럼에 참석해 비홍색 공급망과 디지털 단결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중화미국 외교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동의 없이 주 남아공 타이완 대표처의 명칭을 마음대로 변경한 데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중화민국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은 오늘 17일 타이완의 해저 케이블에 대한 고의적 파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예산에 영향이 없다면 첫 번째 B5G 저궤도 통신 위성은 예정대로 오는 2027년에 발사될 것이고, 또 국제협력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통신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원웹 외에도 아마존의 군집 위성 인터넷 서비스 카이포와의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문화 통일 전선을 목적으로 해외 화교들에게 새해 선물 패키지를 배포한 데 대해 화교 사무위원회 위원장은 경제적 수준이 평균 이상인 화교들에게 영향을 별로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8회 위산 포럼이 오늘 17일 타이페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전 세계 13개국에서 모인 정치 산업 리더들이 타이완의 디지털 국력 운용과 디지털 신남용 정책, 지역의 지속 가능 공동 번영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방안을 논의합니다. 라이칭더 총통은 이날 위산 포럼 개막식 축사에서 중국의 배타적 자국 완결형 가치사슬을 뜻하는 홍색 공급망에 대항하는 비홍색 공급망과 디지털 단결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타이완은 민주주의 파트너들과 함께 비홍색 공급망과 디지털 단결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권위주의 확장의 위협과 도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산 포럼은 신남용 정책의 중요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지난 8년 동안 타이완과 세계 각국의 연결을 단단하게 했으며, 오늘날 신남용 정책은 경제, 무역 협력, 인재 교류 등에서 모두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전환, 변동의 관건 시기에 맞서 위산 포럼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에 서로의 교류 협력을 위한 더 견고한 기초를 다지고 지역의 안정과 글로벌의 번영을 공동으로 창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1월 하순 주 남아공 타이완 대표처에 편지를 보내 3월 말까지 행정수도인 프리토리아에서 떠날 것을 재차 요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자국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에 주 남아공 타이완 대표처 명칭을 타이페이 연락 대표처에서 타이페이 상무판사처로 변경했습니다. 타이완 측 동의 없이 남아공 주재 타이완 공관 명칭을 대표처급에서 무역사무소급으로 격하한 것입니다. 타이완 정부는 남아공 정부가 대표처 명칭을 마음대로 변경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중화민국 외교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남아공 정부가 주 남아공 타이완 대표처 이전과 관련해 쌍방이 아직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식 사이트에 남아공 주재 우리나라 대표처 명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양국 간 1997년 체결한 합의를 훼손한 것에 대해 린자롱 외교부장은 각각 주 타이완 남아공 판서처 및 남아공 외교부에 엄중히 항의할 것을 외교부 서아시아 태평양사와 남아공 주재 타이완 대표처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남아공 정부가 속히 적극적으로 관련 세부 사항을 우리 측과 논의하기를 다시 한번 엄숙히 촉구한다고 분명히 하며, 쌍방이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는 1997년 체결한 협정을 위반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청훈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은 오늘 입법원 외교 및 국방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업무 보고를 진행한 후 질의에 응답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태완의 해저 케이블 절단 사건이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이와 더불어 저궤도 통신 위성이 국방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가운데 태완의 통신 회복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어떤 방침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입법위원의 질문에 예산에 영향이 없다면 첫 번째 B5G 저궤도 통신 위성은 예정대로 오는 2027년에 발사될 것이며 동시에 현재 타이완의 협력 대상인 국제 위성 사업자 유텔셋 원웹의 서비스 대역폭이 비교적으로 좁아서 다른 제조업체와의 협력을 추진 중인데 내년부터는 아마존 칼포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또한 중궤도와 고궤도 위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미국 기업을 물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슈자칭 화교 사무위원장은 오늘 17일 입법원 외교 및 국방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업무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화교 사무위는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중국은 춘절 행사를 문화 통일 전선 전술에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몇 년간 새해 전날에 중국 국무원 화교办公室은 재외 공간과 지역 특색을 살린 새해 선물이 들어간 따뜻한 새봄 패키지 7만여 개를 해외 화교들 에게 보냄과 동시에 해외 화교 매체를 통해 중국이 해외 화교를 중시한다는 인상을 전달해 해외 화교의 타이완에 대한 구심력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슈자친 화교 사무위원장은 본회의 참석 전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공의 수단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으며 특히 춘절 기간 패키지 선물을 통해 해외 화교들의 인심을 매수하려 하는데 하지만 사실상 대다수 해외 화교들은 경제적 수준이 평균 이상이므로 그런 작은 것들은 실제로 그들에게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진옥순, 손전홍입니다.